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마켓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8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6월 16일이 이번 미국 주시장의 바닥이었고요. 고점은 딱 8월 16일이었습니다. 딱 2개월간 진행된 반등이 좀 더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청자분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이후에 주시장은 오늘까지 계속 흘러내리고만 있습니다. 결국 8월 시장은 7월 한 달에 반등을 마무리하고요.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채 아쉽게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런 다양한 시각을, 다양한 주식시장의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주식시장의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8월 31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린 데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주가를 어느 정도 지지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긴축 공포가 커져 이날도 역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이로써 뉴욕 증시는 4거래일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요일에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후 시장은 3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4거래일 연속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로레타 베스터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년 초까지 4%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수준이죠. 앞으로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언급했는데 이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제한된 금리 인상 그리고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해왔었는데요. 연준은 그와는 반대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ADP 민간부문 고용이 직전월보다 13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30만 명 증가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이고 직전월, 그러니까 즉 7월에 27만 명 증가보다도 훨씬 저조하게 나온 겁니다.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도 하죠. ADP 측에서는 고용시장이 호황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변곡점에 있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미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고용시장이 활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고용 호황이 이제 식어가는 신호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약 4.5% 상승했고요. 넷플릭스는 2.5%가량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 테슬라 등의 대형주들 역시 하락세 면치 못했습니다.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은 어제 경영진 일부를 교체하고 임직원의 2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스냅의 주요 경영진이 넷플릭스로 직을 옮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를 근거로 스냅의 광고 부문 성장 저해 요소가 생겼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조조정 소식에 더 집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때문에 스냅은 8.63% 상승 마감했고요.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스냅의 핵심 인력들을 흡수했다라는 소식에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냅에서 넷플릭스로 옮기는 임원 2명은 앞으로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부문 구축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페이팔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그리고 목표 주가를 94달러에서 114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1.76% 상승했습니다. 페이팔은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어트 매니지먼트가 페이팔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고 또 새로운 CFO가 취임해서 비용 효율성이 개선됨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배드베스앤비욘드 소식입니다. 배드베스앤비욘드는 오늘 어려운 사업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을 발표했는데요. 고정비용 축소를 위해서 150여 개의 매장을 닫고 직원을 20%가량 감축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총 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을 유치할 것임도 발표했지만 주가는 20%대로 급락했습니다. 배드베스앤비욘드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3개월간 동일 매장 매출이 26% 급감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주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5%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발표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 역시 기존 대비 상향됐는데요. 이 소식에 장 초반 상승 출발한 주가가 장중 7%대까지 미끄러진 것은 상당히 의아한 점입니다.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이자와 모더나 소식도 보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하기 위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기존 백신을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서 새롭게 업데이트한 백신인데요. 이번 오미크론 백신 승인은 지난해 11월 이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화이자는 1.37%, 모더나는 2.69%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을 하회한 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떠오른 이슈에 대해서요.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고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애프터마켓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화면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한 목소리라고 정해 주셨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연준이 한 목소리로 좀 매파 기조를 주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그렇게 좀 설정을 해봤는데 이날은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내년 초에 기준금리가 4%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금리가 한 2.25에서 2.5%죠. 이거를 좀 감안을 한다면은
가파른 추가 인상을 좀 시사한 셈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고금리가 얼마간, 썸타임이라는 또 표현을 쓰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과 그리고 최근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와 동일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또 메스터 총재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의 성장 둔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파월 의장이 여러 차례 좀 주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나치게 빠른 승리 선언이 1970년대 가계와 기업의 어떤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했던 스탑앤고 형태의 통화 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잇따라서 연방은행 총재들이 그런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 시장에서의 반응, 어떤 체크 금리의 어떤 반응은 어떻게 좀 나오고 있나요? 네, 그 선물 시장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한번 내년 6월 달의 전망이 어떻게 좀 변화됐는지를 좀 봤어요. 그러면은 이 상당 기준으로 봤을 때 3에서 3.5% 기준금리가 그때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92%였습니다. 한 달 전에는요. 근데 이 비율이 지금은 3.1%로 곤두박질 쳤고요. 반면에 이제 3.75%에서 4.25% 갈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6.7에서 이제는 89.5%까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즉 잭슨홀 이후에 그리고 제가 뭐 키워드로도 표현을 드렸지만은 매파 연준 위원들 그리고 연준 자체가 한 목소리로 지금 매파 기조를 주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페드 피봇 그러니까 연준의 조기 통화 완화 기조로의 정책 전환 기대를 조금씩 접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증시에는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은 좀 기대할 점도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월가 기관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 이날 내년 상반기에 연준의 피봇 가능성이 이제는 제로에 수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6월 고점 그러니까 한 3.48%였는데 여기에는 못 미친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2년물은 지금 전고점을 좀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즉 통화 정책 긴축 지속에 대한 점은 좀 시장이 반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 즉 연준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뭐 페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아졌지만은 그래도 좀 지표를 보면서 좀 이성을 찾아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준의 모든 인사가 어떤 비슷한 시각을 얘기하면서요. 내년도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많은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기대하는 저금리 기조는 어떤 기대감을 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우리가 시사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서 화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화면이 보이는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사이버 보안주 가운데서 뭐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이날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왜냐면은 전일장 마감 이후에 공개한 실적과 가이던스가 모두 다 좀 양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장중 한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한 7.7%까지 낙폭을 좀 키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정보 웹사이트죠. 이 모틀리풀에서도 아주 큐리어스한 그런 하락 이유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으로만 한번 살펴보죠. 7월 결산분기 매출을 일단은 보면은 YOY 기준으로 무려 58%나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전 분기에 61% 증가한 것에 비해서 성장이 소폭 둔화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컨센서스를 대폭 좀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순이익도 231%나 급증을 하면서 또 EPS도 0.36달러, 컨센서스 0.28달러를 큰 폭으로 또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가이던스가 안 좋았을까? 그런 부분도 아니었는데요. 경영진이 오히려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지난번 대비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값 기준으로 무려 54%의 매출 고성장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한데요. 상당히 회사에서도 가이던스를 올렸는데 주가는 떨어졌고요. 월가의 시각자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리고 앞으로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앞날에 대해서 월가 주요 기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그래도 하락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좀 연동이 됐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장 초반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도 약간 2% 정도 상승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좀 쭉 미끄러져서 결국은 장중 최저점 부분에서 마감을 하고 말았는데 뭐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에 여전히 좀 침체된 증시 전반의 분위기를 좀 반영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통상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이던스에 좀 문턱을 낮춰놓으면은 나중에 비트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이번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는 더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가이던스의 상향폭이 좀 적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가이던스가 다소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상향폭이 다소 좀 미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트 앤 레이즈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크로에 따른 좀 타격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프리스에서 제품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시장 입지를 감안한다면은 타사 대비해서 경쟁력이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에 경기 둔화에 딜 주기가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기업들이 어떤 돈을 쓰는데 좀 주저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 그리고 솔루션을 교체하는데 그 주기가 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또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뭐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좀 시장에서 하락의 이유를 좀 찾는 그런 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최소 9개 IB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번 실적 확인 후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RBC에서도 특출난 실적이 이제 일상이 됐다. 자신들의 최선호주의 하나다라고 또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주분들 그래도 힘을 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 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